치매 예방과 개선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치매란 무엇인가? 치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이 막연하게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치매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치매라는 건 제가 내린 이제 정의인데, 치매란 뇌회로의 손상으로 인해서 나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또 삶의 습관을 잊어버려 일상생활을 스스로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가 치매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나이가 60을 넘었으면 건강관리를 하지 않으면 뇌회로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우리 몸의 책 자체가 오염이 되어 있으면 항물질이나 중금속이나 또는 다른 노폐물로 독소로 오염되어 있으면 이게 뇌 척수액도 그렇게 오염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뇌 척수액이 그렇게 오염되면 치매라는 이 뇌 질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10.2%예요. 10.2%라는 것은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10명 중에 한 사람은 치매라는 겁니다. 75세를 넘었으면 유병률이 20%를 넘습니다. 75세를 넘었으면 10명 중에 2사람은 치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치매를 개선하거나 완치시키는 어떤 치료제도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단 일시적으로 치매 증상을 한 2, 3년 더 주는 데 도움을 주는 약만 있을 뿐이죠. 자, 우리가 보통 건망증, 치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건망증이 심화되면서 치매로 일반적으로 나타나지만, 그럼 건망증이란 뭐냐? 건망증은 내가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을 먹은 것은 기억을 해요. 근데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다. 이게 건망증이에요. 치매는 뭐냐? 방금 음식을 먹었는데, 방금 식사를 했는데 내가 식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단기 기억이 저장이 되지 않아서 다시 그 회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의 치매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중앙치매센터가 이게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 홈페이지에서 이 치매의 현황에 대해서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중앙치매센터 2022년 올해 7월 19일자의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2년 전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번에 제가 들여다보니까 2년 만에 들어가서 통계를 들여다보니까 60세로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60세 이상의 경우에 치매라고 추정되는 환자 수가 91만 명입니다. 그럼 전체 유병률을 따지면 한 7.24%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남자가 40%, 여자가 60%가 되죠. 여자가 굉장히 많이 걸리죠. 처음에 제가 이 수치를 보고서 왜 그럴까? 특별하게 여자가 치매가 더 많이 걸리고 남자가 덜 걸려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거든요. 통계를 가만히 보니까 이건 무슨 차이 때문에 그러느냐?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평균 5년 이상을 더 사시기 때문에. 남자는 80이 되기 전에 그때 평균 수명이 80 정도인데 여자는 85세에서 86세거든요. 그 차만큼 전체적으로 보면 이 비율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더 오래 사니까. 여기 오른쪽이 이미지를 보시면 여기에 60세에서 64세가 2.7%죠. 65세에서 69세가 4.4%입니다. 그러면 60세를 다 합치면
7.1%예요. 그죠? 그다음에 70세에서 74세가 8.8%, 75세, 79세가 20.72%. 그러니까 점점 나이가 들면서 점점 유병률이 올라가는 거죠. 이거 합치면 얼마냐? 뭐 한 29%, 30%에 가깝죠. 그리고 80세에서 84세는 26%, 85세 이상은 36%가 됩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 결국은 뭐 80세 이상이 되면 10명 중에 한 3사람은 치매라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숫자죠. 그럼 도대체 돈은 얼마나 들어가냐, 비용은. 그러니까 치매 그 관리 비용이 지금 현재는 이 기준을 보면은 19조 정도 들어가요. 19조.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최경도와 경도, 초기 치매가 지금 합치면은 여기 거의 한 60% 가까이 되죠. 그리고 이제 중정도에서 중증으로가 되는 것들이 한 25%에서 중증이 15%인 거죠. 중증으로 진행되고 나면 1, 2년 안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치매 유형별로 한번 분류를 해보면 알츠하이머 치매가 74%가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혈관성 치매, 결국은 뇌혈관 쪽이 손상이 생겨서 일어나는 치매를 11%로 하고 나머지 이제 기타 치매를 15%라 그러는데 거의 알츠하이머 치매나 혈관성 치매나 원인은 조금 다르지만 나타나는 증상은 거의 같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중앙치매센터에서 2050년까지 치매에 대한 전망을 한 거예요. 자,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치매 환자가 84만에서 치매 비용이 19조였다. 자, 10년 후 2030년에는 127만으로 환자가 늘고 치매 비용이 34조 원이에요. 그래서 2050년이 되면 270만이 되고 100조가 넘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지금 기준 따지면 지금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600조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서 한 15%가 만약에 2050년 기준으로 100조가 넘는다면 엄청나도록 이 치매가 환자와 비용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치매의 증상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자고. 단기 기억력이 저하된다. 예를 들자면 대개 수돗물을 잠그지 않거나 가스를 켜두거나 조금 전 식사를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린 시절의 추억 같은 오래된 에피소드는 기억을 합니다. 이 초기 증상이에요. 근데 이게 중증으로 들어가면 이 어린 시절의 추억 같은 그런 에피소드의 기억도 하지 못해요. 왜?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 뇌회로가 손상되기 때문에. 이 기억을 하지 못하고 나면은 한 2, 3년 안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언어 장애, 말을 할 때 간결하게 하지 못하고 의미 없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심해지면 실어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성격도 변하죠. 신경질도 늘고 예민해지고 화를 자주 내고 난폭해지기도 하며 불안과 우울증도 동반됩니다. 이게 심해지면 정신병 증상도 나타나죠. 그 치매 환자 20에서 30%가 환각을 경험한다고 그러고 환시나 환청이 있다고 합니다. 그 30 내지 40%는 피해 망상증이 있는 거예요. 놀림을 당했다. 누가 나를 죽일 것 같다. 도둑맞았다. 이런 말을 주로 합니다. 이게 현재 나타나는 치매 증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 치매란 게 결국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증상인데 그러면 기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기억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는 일반적인 기억들은 우리가 다른 우리 몸에 있는 체세포는 그 세포의 세포 핵의 이미지로 저장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 이런 기억들을 특히 과거의 기억이라든지 또는 뭐 우리가 외운 암기한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뇌 신경세포 안에 저장되는 게 아니고 그 세포 핵에 저장되는 게 아니고 뇌 신경세포와 뇌 신경세포가 시냅스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 시냅스와 그 시냅스의 간격은 100만 분의 2cm니까 굉장히 가느다라는 거죠. 거기가 시냅스끼리 연결돼서 그래서 신경세포 안은 전기신호로 전달되고 그 시냅스로는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되고 또 신경세포에는 전기신호로 전달되고 이게 하나의 회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로에 기억이 저장된다는 거예요. 자, 사람은 나이가 들면은 시간의 경과 순서에 따라 과거를 떠오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건 5년 전의 일이고 10년 전의 일이고 5년 전은 더 많이 기억하고 더 잘 기억하고 10년 전은 덜 기억하고 그러지 않아요. 과거에 지나간 것들은 다 희미한 거예요. 그런데 신경회로의 강도에 따라서 시간 순서에 관계없이 과거를 희미하게 떠오르는 것이 그게 기억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선명하게 기억하는 과거 일이 있죠.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 과거 일을 여러 번 반복해서 떠올려 본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현재 내가 느끼고 있는 어떤 감각과 연결되어 있는 과거의 기억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기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럼 기억이 어떻게 옛날 과거의 그런 어떤 내가 한 나의 행동과 나의 일상생활이라든지 또는 어떤 사건이 이게 어떻게 다시 기억으로 떠올라지느냐. 자, 제가 기억은 신경회로에 저장된다고 그랬죠. 이 신경회로의 어느 부위에 우리가 오감이 뭡니까?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이잖아요. 이 어느 감각에 의해서 자극이 입력되면 신경회로가 켜지면서 기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냄새를 맡았다. 야, 이 냄새 내가 이거 뭐 5년 전에 어떤 맡은 냄새다. 또는 우리가 이 케이피크린 하면서 강크린 할 때 그런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강크린 하다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냄새인지 몰랐는데 가보니까 내가 5년 전에 또는 10년 전에 수술할 때 먹은 약 냄새예요. 그래서 그때가 떠오르지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마찬가지예요. 어떤 멜로디를 청각을 통해서 들었을 때 그때 그 멜로디나 그 노래를 듣는 순간 또 내 과거에 있는 어떤 과거의 일들이 희미하게 떠올라서 또 기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오감의 어느 감각의 자극이 입력되면 신경회로하면서 기억으로 나타난다. 이게 기억입니다. 왜 그러면 제가 기억을 이렇게 하냐 그러면 기억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셔야만 치매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회로망이 우리가 요게 이 뇌신경세포예요. 근데 이 뇌신경세포와 뇌신경세포가 여기에 이게 시냅스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서 신경회로망이 이게 사진으로 이미지를 찍으면 이런 형태가 되고 모델링을 하면 이런 식으로 회로가 막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경세포 안은 전기신호로 전달되고 여기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를 통해서 신경 전달 물질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신경 전기실로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이 하나의 뉴런에 하나의 뇌신경세포에 시냅스가 보통 몇 개 있느냐? 보통 1000개 정도 있다고. 수천 개가 있는데 그냥 1000개라고 그냥 알기 쉽게 하면 1000개 정도 있다. 그러면 이 1000개가 있으면은 우리 몸에 이 신경회로가 몇 개가 되느냐? 한 100조개가 만들어져요. 100조개가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만들었다 없어졌다. 이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경의 전달하는 속도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전달되냐? 이 전기신호는 1000분의 1초 단위로 전달됩니다. 시속 한 420km도 전달됩니다. 속도가. 그러면 이 신경회로는 우리가 낮에 우리가 뭔가를 책을 읽든 또는 영화를 보든
음악을 듣든 무엇인가의 내가 생각과 행동을 하고 나면 그때 그 생각과 행동을 하는 순간 회로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회로가 만들어져서 회로에 그 기억이 저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로를 이렇게 매일매일 한 것들이 그게 계속 회로로 다 쌓이면 머리가 터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낮에 대부분 활동을 하니까 낮에 형성된 신경회로는 밤에 잘 때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은 더 강화시킵니다. 그럼 뭘 가지고 판단하냐? 필요한 부분은 내가 자기 전에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일을 내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 부분들이 자는 동안 다시 회로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지 않은 부분들은 다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제 수험 공부를 할 때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아, 오늘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자기 전에 이제 항상 엄마가 옆에 지켜보잖아요. 엄마 오늘 내 공부 되게 열심히 했으니까 자기 전에 한 30분만 게임하고 잘래. 그러면요. 그날 공부한 거 80%는 다 날라갑니다. 왜? 마지막 30분 전에 게임한 그것들이 자는 동안 그쪽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경회로반과 기억이 어떻게 저장되느냐 하는 부분을 제대로 알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공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뇌에서 기억이 저장되는 뇌 부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매 순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단기 기억은 여기가 해마입니다. 해마. 이 부분이요. 이 해마에 단기 기억이 저장이 돼요. 해마에 저장되고 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어떤 에피소드가 되고 스토리가 있는 줄거리가 되는 것들은 대뇌 피질에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그냥 이 단순화시킬 수 없죠.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단순화시키면 해마는 단기 기억을 저장하고 대뇌 피질은 장기 기억을 저장한다. 그러면 감정은 어디에 저장하느냐? 감정은 여기 있는 편도체라는 게 있어요. 해마가 끝나는 이 부위, 녹색 부위. 이 편도체에서 감정에 대한 기억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여기 손에는 이 손에서는 우리가 운동에 대한 기억이에요. 예를 들자면 내가 뭐 어떤 그 100m 뭐저 달리기 선수라든지 또는 뭐 3000m, 5000m 중거리 그다음에 마라톤 선수라든지 끊임없이 운동을 하면 그 운동에 대한 기억을 어디서 하느냐? 손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 보면 여기 이 부분이 기저핵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기저핵은 뭐냐면 감정과 우리가 어떤 보상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운동에 대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기억이에요. 굉장히 복잡해요. 안에 들어가 보면 지금까지 밝혀진 게 이러니까 제가 이걸 좀 단순화시킨 거예요. 여기 이제 시상이라는 게 있다. 시상은 주로 의식이나 주의력 통제가 기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요 부분에 있는 여기에 있는 기억이 저장되는 내부에 있는 신경회로가 손상되기 시작하면 그 부분들이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알츠하이머 치매 손상 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뇌의 단면을 이렇게 보면 여기가 정상뇌예요. 왼쪽이. 오른쪽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뇌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여기 해마거든요. 정상적인 뇌는 해마가 이게 망가지지 않고 제대로 형태를 띠고 있죠. 그런데 알츠하이머 치매는 이 해마가 손상이 되는 거예요. 해마에 있는 회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대뇌 피질 여기 보면 요 부위가 요 대뇌 피질에 아까 말한 장기 기억들이 저장이 되는데 이 장기 기억들이 여기가 이제 서서히 손상되기 시작하면 옛날 기억들도 서서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되면 이렇게 쭈그러들잖아요. 대뇌 피질도 이렇게 폭이 넓은 게 폭이 작아져. 그리고 여기 이제 어느
말하기 관련되는 요 부분들도 이렇게 위축되죠. 그러면서 요게 흰색으로 표시되지만 사실 이게 내실이 내척속이 되는 이 내실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대뇌피질과 해마와 이런 부위들이 점점 위축된다. 이게 알츠하이머 치매예요.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면, 자, 정상적인 뉴런, 정상적인 뇌신경세포는 이렇게 뉴런이 이렇게 뇌신경세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띠고 있잖아요. 그런데 알츠하이머 치매의 뇌는 여기에 이렇게 이런 색깔로 표시된 것들이 여기에 떠 있죠. 이게 베타 아밀로이드가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해마가 위축되고 대뇌피질도 위축되고 내실이 점점 팽창되면서 이게 치매가 이제 점점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억 상실증이 점점 심화되는 거죠. 이 시냅스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 시냅스를 베타 아밀로이드가 치고 들어오면 신경회로가 끊어지잖아요. 이게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치매 환자 중에서 약 74%가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제가 2017년도 9월 28일에 네이처에서 좀 더 구체적인 논문이 실렸다고. 그 무슨 논문이냐? 그럼 베타 아밀로이드가 왜 생기느냐? 베타 아밀로이드가 생기는 그 가장 큰 이유는 이 뇌신경세포에서도 타우 단백질을 만들어요. 타우 단백질을 만들어서 이 타우 단백질이 이렇게 일정하게 안정된 형태로 만들어지면은 이 뇌신경세포가 이걸 골격이 튼튼해서 얘가 잘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타우 단백질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엉클어지고 이런 형태로 타우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이 뇌신경세포를 지탱하고 있는 미세소관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 미세소관이 붕괴가 되니까 신경세포가 죽으면서 신경회로를 제대로 연결시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밝혀졌는데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우리가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치료할 수 있을 것인가? 답이 없죠. 현대의학은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 현재 제가 치매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치매 치료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도네피질 계통과 하나는 메만틴 계통입니다. 이거 뭐냐? 도네피질은 뭐냐? 기억에 학습과 기억에 관여한다는 이 그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것을 억제하는 그 분해 효소를 억제시켜서 아세틸콜린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약이에요. 그 다음에 이 메만틴이라는 것은 글루타메이트를 안정화시키는 약이에요. 다 뭐예요? 신경전달 물질의 양을 늘려서 또는 신경전달 물질이 분해되는 것을 막아서 하는 종류죠. 그래서 뭐 이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약 이름이 있지만 크게는 이 두 가지 계통이 있다. 이것만 가지고는 신경 전달 물질을 양을 늘리는 것만 가지고는 치료가 안 되겠죠. 그리고 치료가 안 될 뿐만이 아니고 일시적으로는 조금 기억력 감퇴되는 것을 조금 막지만은 그게 길어도 2, 3년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에 대한 약물 투여를 보면 결론을 보면 이제 이 도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중증 치매 진행을 2, 3년 늦춰줄 수 있으나 중증 치매로 진행되고 나면 1, 2년 내에 사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면 이렇게 진행되는데 약물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걸 한 2, 3년 늦춰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치료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시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약회사들이 개발한다고 다 달려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치매 치료제의 부작용은 이런 도네피질이나 메만틴 계통 쪽으로 다 이러한 부작용이
있죠. 메스꺼움, 구토, 시력, 감퇴, 근육 경련, 두통, 피로, 불면증, 변비, 현기증, 두통, 피로, 혈압 상승, 졸음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백신으로 이제 일반인들한테 다 알려졌잖아요. 파이자. 세계 제1위의 다국적 제약회사 파이자. 여러분들이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그 고지혈증 약은 화이자가 다 특허를 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번 그런 약이죠. 이 파이자가 이 치매 치료제 개발을 쭉 하다가 2018년 1월 6일이니까 지금부터 한 2년 전, 4년 전이죠. 그때 수조 원을 투입해가지고 치매제를 개발을 했는데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 이후부터 새로 다시 개발한다는 이야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그런 바이오 기업도 다 줄줄이 다 치료제 개발 중단을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언론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몇몇 기업만 이거 치료제 개발한다고 개발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임상 3상에서 다 손을 들은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됐냐? 약이라는 건 뻔하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꼭 이거 항암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항암제가 뭡니까? 암세포를 공격해서 죽이자는 거죠. 그러면 이 치매 치료제도 어떻게 개발을 했냐? 베타 아미로이드를 제거하면 될 거 아니냐? 베타 아미로이드를 제거를 했어. 근데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제거를 뭐로 하겠습니까? 약물로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뭐 부작용은 차치하고라도 일단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왜? 그 안에 타우 단백질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타우 단백질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그거를 약으로서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을 잡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강의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지금 현대의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약은 처방하고 있는 약은 그게 치료제라기보다는 증상을 완화하고 통증을 좀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일정 기간 동안. 그럼 뭐냐? 나머지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리작용을 교란시켜서 그런 효과가 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만성질환인 거는 약이라는 거는 아무리 오래 먹어도 한 10개월 먹고 나면은 나아야죠. 몇 년, 평생 먹어야 되는 건 그건 치료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냐면 제가 치매가 왜 일어나는지 제가 이 메커니즘을 만들었다. 여러분 이게 뇌에 혈액내 관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장에도 장에 있는 밀착 연접이라는 게 있어서 그 상피세포가 서로 타이트하게 붙어 있어서 그쪽에 틈을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장에 있는 이 상피세포의 밀착 연접이 손상이 되면 장에서 투과가 일어나거나 장에서 누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게 뇌 쪽에 혈액 내 가문은요. 이거는 일반적인 이런 모세혈관하고 달리 다른 물질이 뇌로 침범할 수 없도록 더 탄탄하게 잠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투과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뇌 척수액으로 뭐가 들어가겠어요? 화학물질이나 중금속이나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이 못 들어오도록 막아놓은 것들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게 들어가서 결국은 뭐예요? 이게 뇌 척수액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뇌혈액순환 장애가 있으면 산소와 영양소가 결핍돼서 더욱더 문제를 악화시키죠. 그리고 뇌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는 것은 뇌로 올라가는 경동맥이 협착되기 때문에 경동맥이 협착되는 그거는 뭘 가지고 볼 수 있느냐?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건강검진 받을 때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꼭 체크를 해라. 이게 높으면은 치매로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혈관 손상이라든지 동맥경화가 더 진행될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고, 그래서 이 앞쪽을 보면은 결국은 유해균 우위의 장을, 이거를 유익균 우위의 장으로 바꿔야 되겠죠. 이 더 이상 질환이 안 되려면. 또 하나는 지금 최근에 논문에 보면 이런 것도 있다고. 구강에 있는 유해균이 증가하니까 뇌 손상이 더 빨리 진행되더라는 거예요. 치매가. 그래서 K피크린 프로그램 할 때 제가 오일 풀링을 꼭 집어넣잖아요. 오일 풀링을 집어넣은 이유도 다 치매에도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가 뇌척색이 오염되면,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신경교세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신경세포가 1000억 개가 있고 신경교세포가 1조 개가 있는데 1000억 개 곱하기 10배. 그 신경교세포가 하나는 성상교세포라 그래서 주로 영양소를 신경세포한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 신경회로를 만드는 그 축색을 절연이 일어나게끔 한 150겹으로 감아주는 올리고덴드로사이트라는 절연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아까 말한 다른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이런 유해균들이 왔을 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뇌 면역세포인 마이크로글리아가 있다. 그러니까 그 기능이 이 10조 개가, 이 1조 개가 1000억 개의 뇌신경세포를 얘가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신경교세포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타우 단백질이 손상되는 거예요. 또 타우 단백질이 손상되는 가장 큰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오토파지가 작동하지 않아요. 오토파지는 저녁에 계속 먹으면 오토파지가 작동을 잘 하지 않아요. 오토파지는 언제? 저녁에 12시간 공복을 하고 나면 오토파지가 스위치가 제가 켜진다고 KP크린 프로그램 제가 설명할 때 몇 번 설명 드렸죠. 이렇게 되면은 미세소관이 붕괴되고 베타아밀로가 생성되면서 해마나 대뇌피질이 위축되면서 신경회로가 단절되어서 치매가 생깁니다. 이 발병맥하르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요 앞부분을, 뒷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요 앞부분을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이런 증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면은 치매를 예방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치매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법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현대의학에서 치매 치료제를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 아무리 돈을 수십조를 쓰더라도 안 됩니다. 그러면 1000억 개의 뇌신경세포와 1조 개의 뇌신경교세포가 떠있는 뇌척수액을 항물질과 중금속이 없는 깨끗한 뇌척수액으로 만들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되면 우리 몸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자연치유력으로 타우 단백질이 정상화되면서 미세소관이 제자리를 잡으면 건강한 뇌신경세포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만든 프로그램은 이거를 그렇게 접근하면 해결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치매 예방 개선법을 제가 3가지로 크게 이제, 하나는 자, 내 몸의 체액을 정화해야만 뇌척수액이 정화되는 거죠. 뇌척수액만 별도로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뇌척수액이, 뇌신경세포가 떠있는 뇌척수액이 그게 0.9% 식용수예요. 그게 미네랄이 풍부한 전해질이라고. 그거를 0.9% 유지하고 뇌세포의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면 되잖아요. 그게 K피크린 프로그램입니다. K피크린이 건강의 기본 프로그램과 동시에 치매 예방과 개선을 위한 기본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에 사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냐? 바디 클린, 몸을 클린하게 하고, 그죠? 바디는 우리 몸 인사이드잖아요. 그다음에 바디를 알칼라인, 약 알칼리성으로 만들고, 이 바이오 어빌리티가 뭐예요? 세포의 생리 활성도를 올리고, 이게 KP크린 프로그램입니다.
두 번째는 숙면 모드를 취하는 거예요. 슬리프 딥이라는 걸 제가. 그다음에 호문클루스 운동으로 뇌를 활성화한다. 자, 요 부분들을 하나하나 요 세 가지인데 살펴보면 이게 지금 K피크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1주, 2주, 3주 하고 나중에 9주. 이 K피크린을 1년에 한 번씩만 해도 치매 예방이 되죠. 분명히. 될 수밖에 없잖아요. 모드를 두 번째는 숙면 모드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제대로 걷기, 제대로 오전에 11시 정도 1시간 정도 햇빛을 받고 그러면은 그게 뭐냐면 세로토닌 호르몬이 더 만들어지고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의 중간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밤에 잘 때 멜라토닌이 더 많이 분비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리도리 운동, 혈액순환을 개선하죠. 내려 올라가는 거. 발목 펌프 운동, 전체적인 순환을 개선하고 양손 흔들기 운동. 자, 이렇게 하면 숙면 모드를 유지할 수 있다고. 그러면 왜 숙면 모드를 유지해야 되냐? 밤에 잠을 자는 동안은 뇌가 수축이 됩니다. 숙면 취하게 되면. 낮에는 내 안의 공간은 굉장히 빡빡하잖아요. 치밀하고 빡빡하기 때문에 낮에 활동한 노폐물들을 낮에는 처리를 못해요. 언제? 밤에 잠을 자는 동안 뇌가 수축되면서 공간이 넓어지면서 뇌림프계를 통해서 노폐물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제거가 되면은 치매 걸릴 확률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숙면을 잘 못 취하고 계속 불면증이 심하다. 이게 수년, 수십 년 그것들이 반복되면은 치매 걸릴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이 호문클루스 운동이라는 거는 이건 이제 1940년에서 50년대 캐나다의 신경외과 의사 와일드 펜필드가 우리 인체에서 뇌가 차지하는 그 부위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지금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손이 제일 크죠. 그 다음에 입술하고 혀도 굉장히 크죠. 이게 뇌에서 차지하는 부위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 운동, 손뼈 운동, 손바닥, 손등 두드리기, 얼굴 꼬집기 운동,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혀를 항상 굴리고 이렇게 혀를 쭉쭉 뻗고 하는 이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이게 이 호문클루스 운동을 하면 뇌가 활성화된다. 브레인 액티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K피크린 프로그램으로 체액을 정하고 염분 농도를 0.9% 유지하고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게 첫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숙면 모드를 유지하는, 세 번째는 호문클루스 운동으로 뇌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치매를 예방할 수 있고 초기 경도의 치매가 한 40% 되죠. 그죠? 그분들은 이 방법을 가지고 하면 사실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치매 예방과 개선법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요. 이 치매가 무엇이고 기억이라는 게 우리 뇌에 어떻게 저장이 되고 또 어떻게 다시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그리고 뇌에 있는 어떤 부위에 어떠한 기억들이 저장이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손상을 입게 되면 결국은 점점 치매라는 것까지 발전한다. 그리고 치매가 일어나는 제가 메커니즘도 설명을 드렸고, 그 메커니즘에 따라서 치매를 어떻게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